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프롬부터 좀 할게요. 자, 여러분 프롬 같은 경우는 도피 기재를 했어요. 도피 기재. 도피 기재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성취함으로써 많은 고독과 고립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보다 적은 자유를 가질수록 많은 소속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 자유를 줬단 말이야. 자유를 줬는데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오히려 자유를 주면은 뭔가 막 이렇게 더 막 도덕적으로 살고 뭔가 더 안정적으로 살 것 같은데 불안이 왔다는 거예요. 불안이 오니까 사람들이 뭔가 권력을 잡은 자가 나를 음? 권력을 잡은 자가 나를 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속을 통한 안정감을 원한 거예요. 구속을 통한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 뭐 히틀러가 뭐 이렇게 뭔가 권위주의로 지배와 복종을 했을 때 지배와 복종을 했을 때 뭔가 좀 안정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도피해서 잃어버린 안정을 찾게 되는 정신 기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에 나올 수 있는 게 권위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 복종 문화에 새로운 집착함으로써 자유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파괴성은 뭐죠? 예, 외부 세계를 제거하는 거죠. 외부 세계를 제거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애국주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파괴성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동적 동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뭐 팬덤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TV를 보면은 뭐 유명한 가수가 뭐 아이돌 가수가 뭐 이렇게 어떤 거 했어. 그럼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 있죠. 예, 자동적으로 동조되는 거 있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 말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아주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람은 이 구속과 또 이거 자동적인 동조와 이 권위주의를 통해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자유를 박탈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 불안한 걸 해소해 주니까 아무리 안 좋은 뭐 지배하고 복종해도 그냥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특히 이런 거 많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롬의 성격 유형 중에 예, 비생산 있어요. 비생산에 뭐 수용, 착취, 저장이 있거든요. 비생산에 있는데 뭐 수용 그거예요. 수용은 외부에서 뭐
그냥 얻기를 수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외부의 천원인 타인에게서 얻기를 기대하는 거. 착취는 거죠. 네, 뺏는 거. 네, 타인에게 얻기 위해서 이제 힘 등을 이용하는 거죠. 저장은 뭐죠? 자신이 저장하여서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에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에요. 시장 지향. 시장 지향은 그런 거죠. 상품에 근거한 시장 문화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이 얼마나 잘 파는가에 의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상적 물질의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인되는 현상인 거죠. 물질, 물화,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이미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미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세탁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나의 값어치. 나는 쓰레기같이 인생 살아. 근데 이미지 세탁을 잘했어. 그래서 최고의 사람으로 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잘 파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얼마나 잘 파는가, 내 이미지를 얼마나 더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내 인격 이런 거 다 떠나서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나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품질의 가치를 준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품질의 가치를 두는 유형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풀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슬로우는 딱 이것만 보면 돼요. D 동기 A, B 할 때의 B 동기, 이거를 욕구 위계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욕구 위계는 강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 욕구, 자기 존중은 D야. 그 다음에 B는 심리적, 인지적, 자기 실현. 이게 비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D 동기, 하이 욕구가 기본적이니까 생리적, 안정적, 소속감, 사랑, 자기 존중 이거니까 더 강하죠. 강하고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거고, 상위는 이 비동기는 뭐 자기 실현이니까 나중에 나타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는 생존을 위해서 덜 필요하기 때문에 욕구 만족이 지연될 수 있고, 또 상위 욕구는 생존과 성장에, 그러니까 상위 욕구는 생존을 위해 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생존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욕구는 위계의 다음 욕구가 강해지기 이전에 충분히 만족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뭐 7, 80%가 되면은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맨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는 음식물,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 생리적인 거. 안전 욕구는 이제 뭐 심리적인 안정이나 내가 뭐 집 같은 거 있잖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 욕구고,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관계적인 거. 자기 존중 욕구는 자신의 성취와 공헌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거 있죠. 뭐 이거를 자기 존중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 능력, 성취, 자신감 이런 거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그리고 비동기부터는
상위부터는 이제 알고 싶어하는 욕구와 이해하는 욕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이나 심리적, 인지적, 자기 필요 욕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심리적은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고, 뭐 자기 실현은 이제 뭐 인류의 극소수만 뭐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메슬로의 이걸 할 때 우리는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핍 동기를 D동기라고 볼 수 있고, 성장 동기는 B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 4개, 뭐 성장 뭐 4개로 얘기할 수 있죠. 하이 네, 굉장히 필요한 거. 근데 이게 중요해. 긴장 이완이 최종 목표가 되면은 완전 충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타율적 충족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충족이 가능하고 뭐 많이 배 터지게 먹으면 되니까, 안전한 곳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긴장 인환이 최종 목표면 완전 충족이 가능하고, 또 외부로부터 타율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먹을 거 뭐 누가 갖다 줘야 되니까 사 먹던가 뭔가. 성장 동기는 비동기라고 하면서 3단계 반대예요. 긴장을 엄청 이렇게 긴장을 막 일으키고 완전 충족이 불가능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는 자율적 충족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장 가치가 있어요. 성장 가치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뭐 정의, 미, 뭐 질서, 뭐 이런 거 있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 가치를 갖고 태어나고, 이 가치에는 인간 자체 내에 존재하며 발견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족한 경우 메타병리가 와요. 오케이. 메타병리는 뭐냐? 메타병리는 성장 가치가 충족하지 못하면은 약간 정신병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 가치가 충족이 실패하면 관련해서 자기 성장을 방해되는 거죠. 즉 자기의 잠재력과 사용하는 충족하는 것을 방해된다는 거.
자기 성장 방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실현을 못할 때 고급 동기에서는 하위 욕구 불충족시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본 동기 로저스가 말한 거가 또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급 동기에서 하위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자기 실현이 안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랑과 소속감 있죠. 세 번째 단계. 사랑과 소속감은 관계와 수용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자존감은 또 타인과 자기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 동기에서 긴장 이완이 목적이고, 성장 동기는 긴장이 증가된다는 거, 이 차이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로저스. 우리가 로저스를 이야기할 때 이 표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할게요. 실험 경향성, 긍정적, 아니다. 그냥 하면서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 그 로저스는 이 표가 중요해요. 표가 중요한데 하나씩 설명할게요. 이 실험 경향성은 뭐냐면, 실험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를, 그러니까 유기체는 뭐냐? 사상, 행동, 신체적 존재 모두를 포함한 전체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경향성은 뭐냐면, 신경 경향성에는 자기 실험 경향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경향성, 실현 경향성은 뭐냐면, 모든 유기체는 자신이 고유한 잠재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성 있죠. 그런 거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존재를 하고요. 또 행동으로 행동하는데 동기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현 경향성은 자기 경향성과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거긴 해요. 같은 거긴 한데 자기 경향성은 실현 경향성에 포함된다. 그래서 뭐 유기체가 실현 경향성이 되고 이게 자기가 돼서 또 자기를 실현시킨다. 이건 생물학, 이건 심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유기체가 현장 경험을 겪어서 자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여러 가지 특성이 하나로 조직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경향성은 생리적인 형상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자기 실현 경향성은 사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현 경향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단 말이야.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잠재력이 있단 말이야. 바람직한 방향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성은 자기가 형성이 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잠재력이 발휘하는 인간의 성향성이 있는 거죠. 나 뭐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실현 경향성이고 신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기 실현 경향성을 심리적으로 받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긍정적 존중 욕구가 뭐냐? 간단하면 그거예요. 나는 춤을 추고 싶어. 근데 엄마는 다른 걸로 인정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긍정적인 욕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유기체 평가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가치 조건을 이야기해요. 이 긍정적인 평가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적 존중 욕구의 유기체로 가면은 이런 거죠. 내가 유기체로 가면은 춤은 긍정이고 공부는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가 긍정적이고 그거 반대되는 거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춤을 잘 춰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공부하기 싫어 그냥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거는 긍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역행하는 거는 부정적인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존중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유기체 평가 과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 존중 욕구를 받기 위해서 유기체 평가 과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엄마 말 따를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존중 욕구와 가치 조건의 욕구가 있어요. 가치 조건은 뭐죠? 부모님이 제시하는 가치 조건에 부합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은 성적이 올라가면 칭찬을 한다. 올라갈 시 칭찬을 한다. 그 가치에 부합할 때 행동하는 거를 이제 긍정적 욕구로 보는 거예요. 가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부합하는 행동에 뭔가가 됐을 때 이제 긍정적 존중 욕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나 타인의 가치 조건을 맞을 때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 또 무조건적 존중 욕구는 뭐냐면 그 부모와 아이가 있죠. 아이가 언제나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행동은 제지받아도 감정은 언제나 수용된다고 느끼고 가치 조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존중은 무조건 허용과 좀 다르며 감정은 무엇이든 수용하되 행동은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까이하면은 뭐 그냥 부모는 성적도 올 때 칭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기라는 게 있고 자기 그렇죠. 여러 특성의 하나의 조직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조금 자세하게 하자면은 개인이 전체적인 형상학적 중에서 분화된 부분으로 받아들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와 이제 유기체 경험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자기에서는 왜곡이 나타나고 유기체 경우에는 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부모님께 칭찬받았더니 아, 나 공부 잘하는 나구나. 이 친구는 춤을 좋아하지만 이 왜곡은 왜곡으로 한다면 어, 나는 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잘 추는 거지 나는 공부를 잘해. 이렇게 자기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체 경험은 나는 춤 1등을 했어. 1등을 했지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다. 내 실력을 한 거 아니야. 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이 두 개 왜곡과 부인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제 경험과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그냥 존재 그 위협에 대한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왜곡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이상했다. 시험을 뭐 100점 중에 10점 나왔어요. 문제가 이상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부인은 예전에 기억이 안 난다. 어, 내가 뭐 시험을 날씨 전교 꼴찌한 적도 되는데 전교 꼴찌한 적이 있어. 근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막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나는 뭐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안 좋아. 그럴 때 이렇게 우리 많이 하죠. 왜곡과 부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조건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존중을 받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기체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특성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치 조건이 긍정적 존중과 합체되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치 조건이 긍정적인 존중에 이렇게 합세가 되면은 존중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 조건은 존중받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 거기에 그래서 이게 되면은 유기체 경험 이거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특성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다 있을게요. 부적응이 원인이 있죠. 부적응이 뭐냐? 그러면 아까 위에 봤듯이 자기 경험과 유기체 경험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다는 부적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일치가 되면은 왜곡과 부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공통된 게 많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예를 들면은 자기는 이제 자기가 유기층이 떨어지면은 춤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부적응이 되면은 춤은 운이 좋아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을 때 상담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이 친구가 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일치성 있게. 이 세 가지를 꼭 해줘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결국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의 특질은 실존적인 삶, 매 순간 충실한 삶을 역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하게 되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체질을 발휘해서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능력과 체질을 발휘해서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하도록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꼭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